제 10일에 병리학 문제 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되셨나요? 네, 화면 보이나요? 네, 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목 병리학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나무 주사의 예방 또는 방제 효과가 가장 낮은 것은 이랬습니다. 이 병리학에서 중요한 거는 예방과 방제거든요. 그래서 그 음, 나무별로 병별로 이렇게 방제 방법이 있는데, 이건 약간 쉬웠던 문제입니다. 아직까지 답은 이제 뽕나무 오갈병, 느릅나무 시드름병, 대추나무 빗자루병, 밤나무 줄기마름병, 소나무 재선증병이 있는데 예방 네, 효과에서 방제 효과가 안 되는 거는 지금, 우리 공부하면서 병리학 책에 보시면 밤나무 줄기마름병은 아직 그 치료가 잘 안 되고 음, 있다. 요거가 음, 나와 있고요. 나머지 뽕나무 오갈병, 이거 오갈병은 예, 이제 오갈병, 그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프라스마잖아요. 이런 것들은 네, 네, 지금 음, 현재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 이제 예방이 되고 음, 있습니다. 네, 어, 저도 이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걸 못 해봤네요. 전번에도 음, 이제 현장 조사 나갔는데 대추나무 빗자루병 어떻게 고치냐고 그 조사 이제 할 때 그 어떤 아주머니가 음, 나오셔갖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뭐 치료 방법은 있다. 이거 혹시 텍트라 사이클린 이제 소개를 해주겠다 이랬는데 음, 막상 이제 해본 사람이 물어보니까 없더라고요. 근데 음, 책에는 이제 치료가 된다고 이제 나왔습니다. 예방 주사. 뽕나무 오갈병, 그다음에 대추나무 빗자루병, 혹시 테트라사이클린으로 예방, 음, 방제 효과가 음, 있다. 나무 네, 주사로 오갈병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음, 느릅나무 시드름병 3대 병의 중이죠. 음, 이거는 이제 중요합니다. 느릅나무 시드름병은 유럽에서 이제 가로수로 많은데 이게 이제 계속 이제 우리나라 참나무 시드름병처럼 그렇게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도 음, 매개충이 유럽 나무종이 이제 음, 매개충인데 이것도 위생 관리 잘하고 약재 살포하고 나무 주사 그 수관에 이제 침투 살균 이제 해서 나무 주사를 하면 효과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음, 시들나무, 대추나무, 빗자루병, 뽕나무 오갈병 얘기했고요. 소나무 재선충병은 지금 예방주사로 효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뭐 음, 지금 뭐 이게 강원도까지 해봤죠. 올라오긴 했다고 하지만 이제 효과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에바맥틴, 음, 벤조에이트, 약제, 아바맥틴, 분산성 액제로 이제 선충 증식을 억제하는 나무주사, 음, 약제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음, 잘 안 되는 거는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다. 그럼 밤나무 줄기 마른병은 어떻게 그 병이 안 걸리게 하느냐? 지금 상태로서는 이제 이런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질소 비료를 많이 주면 안 되죠. 그것처럼 이것도 질소 비료를 많이 주지 않는다. 과용을 금지한다. 왜냐하면 이 질소 비료는 세포를 단단히 하는 게 아니고 세포를 크게 해갖고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질소를 음, 과용하면 안 되고, 그다음에 밤나무 줄기 마른병은 줄기에 이제 에, 줄기에 걸리는 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 이게 피소라든가 이런 거 겪으면서 가지가 이제 줄기가 찢어지면서 뭐 병균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기 때문에 동해 방지, 뭐 피소 방지로 해서 백색 페인트를 발라줍니다. 이 밤나무 줄기마름병 방제 방법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고요. 1회 때부터 계속 음, 이제 음, 학명도 알아두셔야 되고 학명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학명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거 방제 방법도 나오고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청공성 해충 피해가 없도록 살충제 살포하고 저항성 품질
식재하고 감수성 분질 이런 거는 피한다. 저항성이라는 거는 음, 견뎌내는 거죠. 그런 그 이평이나 음, 응기가 있고 감수성은 옥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까지는 안 나오는데 아무튼 저항성 금중 식재해야 되고 이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요게 잘 나옵니다. 이제 방제 방법이 없으니까 뭐 수관 주사로도 안 되고 그러는데 음, 이제 억제를 하는 겁니다. 억제를 하는 건데 이제 바이러스로 갖고 얘는 곰팡이균이잖아요. 에 의해서 걸리는 거죠. 그죠? 음, 암남수기 마른 병은 곰팡이 에 걸리는 병인데 이 곰팡이를 억제하는 게 있습니다. 뭐요? 바이러스. 음, 바이러스인데 무슨 dsRNA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기억이. RNA, DNA, RNA가 있는데 이거는 뭐요? dsRNA입니다. 이게 시험에 한 번 나왔었습니다. DNA인가? 그리고 바꿔서 살짝 냈습니다. 다음 중 틀린, 방제방으로 틀린 거죠. 뭐, 그래서 RS, dsRNA다. 그래서 이게 진균 기생 바이러스. 곰팡이에 또 더 작은 바이러스가 사는데 이 진균 바이러스로 이게 치료를 해봤더니 병원성이 좀 억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방지하는 방법이 났었고요. 2번 빼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이제 균 분류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보시면 음, 문제가 분류 뭐 이런 게 같은 거 같은 병원으로 균에 의해서 걸리는 거 막 이런 식으로 분류가 병리학에서는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나오면 아 이게 어떤 거에 음, 의해서 걸리는 거다 이렇게 딱 알아야 됩니다. 철쭉떡병 뭡니까? 담자균을 이제 골라내는 겁니다. 남자균. 담자균은 네, 음, 철쭉떡병은 담자균입니다. 그죠? 그리고 네, 담자균 기억이 들어가야 되겠고 소나목병은 뭡니까? 녹병도 담자균입니다. 목병. 그죠? 녹병도 음, 담자균입니다. 떡병도 담자균, 혹병도 담자균. 남자군. 콩나무 오갈병은 금방 했듯이 파이토프라스마. 파이토플라스마. 음, 밤나무 뿌리 혹병은 뭐에 의해서? 세균. 예, 세균에 뿌리 혹병 음, 세균입니다. 뿌리 혹병 세균. 이것도 많이 나옵니다. 밤나무 뿌리 혹병 세균. 음, 벚나무 빗자루병은 당연히 오갈병하고 곰팡이. 파이토프라스마라고 그랬고, 아, 이거는 이제, 참, 이게 잔황균입니다. 죄송합니다. 곰팡이. 네. 빗자루이지만 곰팡이, 나출 음, 잔황에 의해서 음, 걸리는 겁니다. 다시요. 벚나무 빗자루병은, 에, 빗자루병이지만 잔황균인 나출 잔황에 의해서 걸리는 잔황균에 의해서 걸리는 병입니다. 그 다음에 대추나 밑자루병, 파이토프라스마라고 그랬고, 밤나무 파이토플라스마. 가지마름병은 뭐예요? 아까 잔황각을 형성하는 잔황균에 산안각. 의해서 산안각. 잔황각을 음, 형성하니까 잔황균이죠. 그래서 음, 잔황균에 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잣나무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이거 뭐예요? 이것도 이거, 이거는 이제 음, 이것도 감자균입니다. 곰팡이. 그래서 공작용. 그래서 이제 참나무. 그 뿌리 썩은 병 중에서 담자균이 있고 잔황균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다 아, 뿌리 썩은 병은 이제 담자균에 의해 걸립니다. 담자균에 걸리는데 음, 아, 밤나무. 예, 그래서 담자균이고요. 나머지 뭐죠? 니지나 뿌리 썩은 병, 니지나 썩은 병하고 흰날개 지나. 무늬병 요거만 잔황균이다 이렇게 알고 산안경. 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음, 담자균이다. 그리고 또 파이토 뿌리썩은병인가 있잖아요, 그죠? 그거는 네. 이제 그거는, 피티움이라고 그래서 난균에 아, 의해서 난균강에 의해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골루라고 그랬죠, 담자균. 그럼 뭐예요? 네, 철쭉떡병 담자균이죠. 그 다음에 네. 소나무 혹병. 그 다음에 또 뭐 참, 있어요? 아까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아멜라리아 플러스병. 뿌리썩병. 그래서 공작균. 기역, 니은, 이응이 있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분류를 하시는 게 제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보면, 아, 이게 어떤 균인가, 어떤 거에 의해서 걸리는 건가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병원 제의 종류와 증상을 옳게 나열한 겁니다. 그다음에 병징, 표징 이런 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파이토플라스마, 기생식물, 선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 이 병에 걸렸을 때 나타나는 겁니다. 이 표부터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표. 주로 혹이 생기는 증상을 나타내는 병들이 있습니다. 병에는 곰팡이라든가 혹 나죠. 곰팡이에서 혹이 발생하죠. 네. 뭐가 있었어요? 지금 한 그 소나무 혹병 이런 것들은 뭐예요? 아까 담자균에 의한 곰팡이잖아요. 그러니까 혹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 네. 곰팡이. 그렇죠. 바이러스도 혹이 납니다. 혹이 생깁니다. 아, 세균도 네. 뿌리 혹병 아까 얘기했죠. 혹이 생기고 병. 선충도 뿌리 음, 주변에서 저기 혹을 만들어내고 기생식물도 이게 걸리면 혹이 발생합니다. 특히 또 음, 비생물적인 것 중에서 수분이 과다하면 이대마, 뭐 주먹 같은 경우는 잎사귀에 수분이 너무 많잖아요, 토양에. 그럼 잎사귀에 음, 이게 과습하면은 약간 동글동글한 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분 과다할 때도 이렇게 혹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음, 충해는 많이 알죠, 그죠? 흡족성 해충 네. 뭐요? 뭐 진딧물이라든가 뭐 떼죽납작 진딧물, 뭐 사사키 음, 힙혹 진딧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혹을 음, 만들어내잖아요. 그다음에 충형 음, 형성되는 게 있습니다. 충형 형성의 횟수. 아, 이건 이제 뭐 진딧물 음, 종류, 이거 진딧물 흡족성, 충형 만드는 거 아까 떼죽, 이것도 뭐 다 이제 뭐 진딧물 종류인데 이런 것들이 흡족성이나 충형을 만드는 것에 의해서 혹이 만들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 전문의가 많이 이제 뭐 입에 점이 점점점 나온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곰팡이고요. 세균에 걸렸을 음, 때도 그렇고 바이러스 걸렸을 때도 이 전문의가 생깁니다. 또 대기 오염이 발생했을 때도 전문의 현상이 나고요. 충해는 흡족성 음, 해충들이 주로 이렇게 전문의를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시 연결하다 보면 곰팡이는 이제 혹을 만들어내는 거 뭐예요? 아까 곰팡이, 그랬죠.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세균, 선충, 기생, 그러니까 세균, 선충, 곰팡이 들어가야 바이러스, 되고, 세균 들어야 음, 되고, 바이러스 들어가야 되고, 바이러스, 그런데 여기 기생충. 이제 여기 지금 플라스마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그죠? 네네네. 이 전문의는 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전문의는 이제 뭐 곰팡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됐는데 균, 이것도 파이토플라스마가 들어가서 틀린 거죠. 그죠? 파이토플라스마는 전문의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아요. 그죠? 아, 요거죠. 그죠? 말다가 전문의, 기억 이엔디가 곰팡이,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바이러스. 바이러스. 그러니까 답은 이거죠. 그죠? 이거 맞겠네. 그죠? 목재 부호는, 목재 부호는 어떤 거예요? 곰팡이에서 주로 되잖아요. 그 기억 맞고. 부가 바이러스에서 되나요? 이건 틀린 거고. 기생식물에 대해서 부가 되나 이것도 틀린 음, 거고. 뿌리 썩은 병은요? 뿌리 썩은 병은 어떤 게요? 곰팡이에서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곰팡이, 아까 병은요. 빗자루병은 이게 저기 곰팡이 때도 빗자루가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장나무, 그다음에 이제 바이러스는 아니고 파이토프라스는 맞고요. 이 음, 기생식물 아니죠, 그죠? 아 빗자루 있네요. 아, 빗자루 제가 잘못 설명드렸어요. 곰팡이하고 파이토플라스마 제초제 흡수성 해충이 빗자루가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곰팡이, 파이토플라스마 제초제 흡착성 해충에 의해서 빗자루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다시요. 곰팡이, 파이토플라스마 제초제 흡수성 해충이고요. 목재 부위는 주로 곰팡이에 의해서 되고 뿌리 썩으면 곰팡이, 세균, 선충까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리되겠죠? 다시 하겠습니다. 거꾸로 하겠습니다. 뿌리 썩은 병은 주로 곰팡이, 세균, 선충, 목재 부분은 곰팡이에서만 이제 되고요. 제가 아까 빗자루 잘못 얘기했는데, 그, 벚나무 빗자루 병처럼 곰팡이라든가 파이토프라스마에서만 빗자루 저게 되고, 제초제에 있을 때도 빗자루 증상이 나타나고, 흡착성 했을 때도 빗자루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전문의는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대기오염, 흡족성 해충이고요. 혹은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선충, 기생식물, 수분 과다가 되겠습니다. 제가 혹하고 빗자루 헷갈렸네요. 다음은 4번입니다. 수복병 및 병원체 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습식 처리법이라는 것은 곰팡이 감염이 의심될 때 주로 사용한다. 이 습식 처리라는 거는 곰팡이는 습한 데서 잘 자라니까 그 습한 곳에다가 넣고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곰팡이 의심될 때 습식 처리법 쓰고요. 그 다음에 광학현미경으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봉입체를 관찰할 수 있다. 이 바이러스라는 건 작잖아요. 그래서 바이러스 감염이 되면 세포들이 덩어리가 되거든요. 이거 덩어리들을 광학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곰팡이 병 중에서 코우의 법칙에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이런 거는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코우의 법칙이 뭐예요? 코우의 법칙은 어떤 병이 걸렸을 때 그 병 걸린 데서 병원체를 찾아내야 되고 그 병원체를 갖고 다른 데를 옮겨서 같은 기주에다가 옮겨놓고 거기다 병원체를 키우면 같은 병이 처음에 발견했던 거기서 나온다는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에, 다시 다른 기주로 옮겨서 하면 처음에 나타났던 병이 걸린다는 그 병을 이제 그 증명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주로 곰팡이에서 적용되고 기주 특이성이라든가 절대 기생체라고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기주에서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이제 적용이 안 됩니다. 뭐 흰가루병 같은 경우도 절대 기생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우의 법칙이 안 되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되고 그런 것도 있다. 그거에 적용 안 되는 것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4번 면역학적 진단을 하려면 대상 병원체에 대한 항혈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면역학적 진단이라는 거는 어, 요거 같은 경우는 진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건데 얘들이 이런 게 병원체가 들어가면 이거를 대항해서 이게 막으려고 하는 혈청이 생깁니다. 이거 갖고 이제 동물의 뭐 토끼라든가 이런 그 혈청을 뽑아서 이런 바이러스 같은 이런 걸린 거를 이렇게 걷다 넣으면 대항하는 이제 결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면역학적 진단을 하려면은
이 항혈청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 엘사법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5번 썩고 있는 뿌리를 DAPI로 염색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면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이제 이번에 2차에서도 났던 거거든요. DAPI라는 거는 그 파이토플라스마 진단법입니다. 파이토플라스마가 너무 작고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본다고 해도 안 보이기 때문에 형광 물질을 네, 염색합니다. 형광 물질을 병 걸린 데다 놓으면 이 파이토플라스마가 염색이 돼서 색깔이 형광 물질 때문에 나타나는 방법이 DAPI법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파이토플라스마에 쓰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뿌리가 썩고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곰팡이, 뭐 선충 이런 거에 의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 DAP법으로 알 수가 없어요. 이거 단지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이 파이토플라스마를 진단할 때만 DAPI 법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뿌리 썩고 있는 데서는 이 형광을 쓸 수가 없어요. 관찰이 안 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이게 예. 2차에도 났다고요. 이게 빗자루병을 주고 어떤 법으로 관찰을 할 수 있나? 그러면 답은 DAPI법이다, 염색법이다, 이렇게 났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썩고 있다, 뿌리가 썩었다. 그럼 뭐예요? 곰팡이 아니면 세균 아니면 선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파이토프라스마는 해당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이 DAPI법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의무 아시겠습니까? 이해는 되나요? 어려우신가요?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예. 그래서 요거 이해하시고, 예. 뿌리 썩은 병은 곰팡이 세균 선충이고, 지금 설명은 뿌리 썩은 병을 DAPI법으로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래서 답은 5번이라는 얘기고, DAPI법은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 파이토플라스마를 진단할 때 세포에다가 염색을 해요. 형광 물질이에요. 거기에 이제 파이토플라스마가 있으면 무슨 색으로요? 약간 보랏빛을 생겨요. 이거는 뭐냐면 그 세포의 핵하고 어, 그 모르폴라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세포 속에 있는 그게 염색이 돼서 형광 물질을 이제 반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이토플라스마를 진단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수목 또는 산림 세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 2차에도 또 났었습니다. 수목 세락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났거든요. 오래된 뭐 산림이 있었는데 거기 뭐 나무들은 목재가 부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쇠약해져 간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게 이제 뭐냐면 산림세락이라는 개념입니다. 수목 또는 산림세락이라는 거는 오래되다 보면 이제 토양도 주로 이제 산성화 되겠죠. 산성화되고, 그 다음에 병균들은 토양에 쌓이고, 이러다 보니까 숲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를 세락이라고 합니다. 약간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보시면, 도관을 갖고 있는 수종에서만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도관을 갖고 있다? 어, 도관을 갖고 있는 수종에서만 발생되는 게 아니라 숲 전체에는 생태계가 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몰랐어도 도관을 갖고 있는 수종에서만 이렇게 뭐 발생한다. 이건 틀린 개념이죠. 그죠? 음, 도관을 갖고 있는 수종. 그 도관이라는 게 뭐예요? 물관, 채관. 물관, 채관 중에 도관. 네, 그런데 그 헛물관을 갖고 있는 거, 뭐 이런 것도, 이제 세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음, 예,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2번,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에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그죠? 네. 생물적인 거는 아까 얘기한 이제 뭐 병균이라든가 이런 것이 토양에 워낙 번지고 음, 그래서 이런 거고 비생물적인 건 음, 뭐야? 산성화되고 그러면 이런 것들 기후도 음, 막 이제 되고 온도 온난화되고 막 이렇게 강화되는. 되면서 이런 것들은 비생물적이잖아요. 나무들이 죽어가고 음, 오래된 나무들이 다 이제 썩어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데 이거는 세락은 생물적인 요인도 있고 비생물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맞는 거고요. 음, 한두 그루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숙목 이런 거 아주 오래된 나무 이제 거의 이제 살 만큼 산 성숙잎, 성숙목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이제 적용이 돼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 음, 다음에 나무 생존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자연 평형 유지 등 생태계 현상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거는 음, 어차피 이거는 순환한다는 개념이죠. 그죠? 이제 처음에 숲이 생겨서 이제 막 잘 자라다가 나중에 급다가 되고 그러면 이제 노후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자연 이제 생태적 현상이다. 이렇게 산림세약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차에도 났었지만 2차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공원에 오래된 나무들이 많은데 다 쓰러지고 뭐 죽어가더라.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러면 음, 이런 거 써주면 됩니다. 이게 다 1차하고 2차하고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뭐 생물적, 비생물적 몇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복합적 병해다. 특히 음, 요새는 대기 오염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음, 활력이 떨어지는 거를 수목세락이라고 합니다. 음, 거기다 주변에 뭐 건물 같은 걸 진다거나 수분도 뭐 건조해지거나 뭐 이렇게 건조했다가 또 과습했다 이렇게 하면 불균형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뭐 토양 대기 오염, 토양 오염 뭐 이런 거 스트레스 등이 이제 많이 쌓이다 보면 이렇게 쇠락이 되는데 이게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들이 이런 게 있다는 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기 오염 같은 거, 또 공원 같은데 오래된 공원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것도 음, 쇠락의 원인이 된다. 그 다음에 1차 요인뿐만 아니라 2차적인 병원체나 해충들이 결국 수목을 쇠락하거나 이제 시키거나 고사시킨다. 이런 게 쇠락이라는 범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이런 문제를 풀면서 이런 거 교과서에 나오긴 하거든요. 수목 생리학 쪽 뒤편에 보면 수목 쇠락이라는 게 있는데 약간 막연한 것 같잖아요. 우리는 뭐 항상 음, 정답만 이렇게 뭐죠? 이제 단답형식으로 공부하다 보니까 이건 복합적인 이렇게 서술해 놓으면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보는 순간에 어느 정도 찾아낼 수가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느낌의 문제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6번에 대한 문제는 버섯에 대한 겁니다. 버섯에 대한 거. 버섯이 이제 목재 부를 시키거든요. 곰팡이죠, 주로. 음, 담작용.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2차 때도 버섯 그림을 주고 무슨 버섯이냐 물어볼 때도 있고요.
또 어디에서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볼 때도 있습니다. 이거 뭐 한 번 정도 나왔던 건데, 또 2차 때 이런 거, 백색 부냐, 갈색 부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색 부는 많이 아시죠? 백색 부는 이제 셀룰로스 이제 그 성분 중에 세포 수목의 이제 성분 중에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 있는데 요거 세 가지를 다 분해시키는 게 백색 부분입니다. 백색 부는 리그닌이 가장 분해가 안 되는데 여기까지 분해시키는 게 백색 부다. 주로 화렵수 같은 경우에 많이 있는 거는 이제 백색 부고요. 침엽수 같은 데 보면 약간 갈색으로 썩잖아요. 이런 것들은 리그닌은 분해를 못하고 셀룰로스하고 세민 셀룰로스만 분해시켜서 이렇게 갈색 띄거든요. 그래서 갈색하고 백색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런 거는 자꾸 읽으시면서 구분을 하셔야 돼요. 뭐 앞자를 따서 하시든지 그래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색부에 하는 게 진흙버섯이 있고요. 백색부, 백색부, 진흙버섯, 구름버섯, 말굽버섯, 시루번버섯, 장수버섯, 치마버섯, 영지버섯,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이런 거 좀 많이 들어보셨죠? 백색부, 그죠? 표고, 느타리, 영지, 치마, 요 정도, 그죠? 구름. 이런 것들은 백색으로 되고요. 갈색이 있습니다. 갈색은 잔나비버섯, 넉다리버섯, 태면버섯, 복령속버섯, 잣버섯, 개떡버섯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백색부, 갈색부. 나름대로 이거 자꾸 외우셔야 되고요. 백색부, 갈색부.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무 썩은 데 가보면 살아있는 데서도 이렇게 줄기 같은 데 나타나는 게 있거든요. 그게 심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흙말급버섯, 해면버섯, 넉다리버섯, 꽃구름버섯, 장수버섯. 조금 어려우시면 몇 개를 포기하시고 뭐 백색, 갈색 정도를 이렇게 생각하시고 심지에서도 뭐 한두 개만 외우시는 쪽으로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살아있는 수목 뿌리 쪽에 있는 걸 근계부라고 해요. 살아있는. 심재부나 근계부나 다 살아있는 거고요. 이거는 뿌리 쪽에 이제 이렇게 살아있는 것 중에서 버섯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제 근계부라고 그러는데 뽕나무 버섯 나타나는 게 뭐예요? 아밀라리아잖아요. 뿌리 쪽에 아밀라리아 뿌리 썩은 병 요걸 생각하시고 땅 해파리 버섯 요거 그죠? 이것도 리지나 이런 것도 다 살아있는 수목의 뿌리에서 나타납니다. 송편, 시루번, 해면버섯, 복령속버섯 이런 것도 구분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죽은 부분에서 한 부분이 있어요. 변색부라고 그랬는데 이게 자세히 이제 이렇게 관찰해 보면 구름버섯 막 이런 거 완전히 죽은 데서 구름버섯 같은 건 나거든요. 말굽버섯, 잔나비버섯, 조개버섯, 구멍장이, 옷슬버섯, 치마버섯, 꽃구름버섯 이렇게. 그래서 구름버섯, 말굽버섯, 치마버섯 이런 것들은 변색 죽은 데서 나타나면서 백색보다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골라가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버섯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2차에서도 DV에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버섯 한두 개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났었냐면 이 해설부터 좀 어려우니까 지금 말굽 잔나비 버섯이라는 게 있고 말똥 진흥버섯 이것도 이제 뭐 병리학 책에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다른 데서 이제 찾아서 정리한 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해설 보시면 말굽 잔나비 버섯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변제나 심제
이렇게 나무 이렇게 단면을 봤을 때 가운데는 하얗잖아요. 이거 심지에 바깥에는 변제잖아요. 그런데 이 말굽 잔나비 버섯은 이 변제나 심제 썩은데 다 나타나고요. 그런데 말굽 버섯은 뭐예요? 갈색부입니다. 그래서 갈색부. 아까 갈색부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 진흙버섯은 뭐라고 그랬어요? 백색부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다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흙버섯. 여기는 안 나타났네. 그죠? 아무튼 여기 보시면 백색부 보면은 잔나비 버섯이 나타나지 않는데 아무튼 여기는 갈색부 갈색부 잔나비 버섯 있죠. 여기 잔나비 다시 하겠습니다. 갈색부 잔나비 버섯 잔나비도 잔나비 버섯 닭다리가. 갈색부 네. 그러니까 백색이나 잔나 중에서 하나를 외우시면 되겠죠. 그죠? 한쪽을. 그죠? 백색부, 갈색부 외우시라고 그랬는데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갈색부가 적기 때문에 백색보다 적기 때문에 요거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잔나비, 덕다리, 해면, 공룡속, 잣버섯, 개떡버섯 이렇게 외우시면 되는데 잔나비 버섯은 갈색부다. 주로 침엽수에 걸린다. 진흙버섯은 진흙버섯, 백색부라고 그랬죠. 그죠? 백색부. 네. 백색부, 진흙버섯은 백색부인데 화렵수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음, 요거 기본적으로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은 목재 부근이다. 그죠? 지금 이건 버섯은 다, 이 목지부죠. 잔나비 버섯이나 진흙 버섯은 다 저기에 속하잖아요. 그죠? 목재, 지금 네네. 목재 부에 대한 거고. 그다음에 기역은 주로 잔나비 버섯은 뭐라고 그랬어요? 갈색부고 발색 부고 침엽수. 침엽수고. 네. 그다음에 진흙 버섯은 백색 부면서 화렵수고, 그죠? 네. 그것까지는 되고. 근데 니은이 심해지면 목질부가 부서진다. 진흙버섯 같은 경우는 화렵수잖아요. 근데 이게 백설국이기 때문에 다 부서집니다. 그죠? 스펀지처럼 부서집니다. 그 나무 썩은 거 보면 하얗게 썩어 있는 거 보셨죠? 이게 이런 얘기입니다. 목질부가 스펀지버섯 쉽게 부서진다. 만지면 푸석푸석하는 하얗게 썩어 있는 거. 여기. 화렵수. 그 다음에 이 갈색 부분은 이게 네모로 이렇게 짝짝짝 이렇게 규칙적으로 소나무 같은 거 오래된 거 보시면 썩어 있는 거 보면 있잖아요. 약간 길게 토막토막 이렇게 나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색 부분은 스펀지처럼 썩고 갈색 부분은 이렇게 네모 모양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고 그러면 이렇게 나무가 썩었다고 그러면 이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짝짝짝 토막이 이렇게 막 나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목실부는 네모 모양으로 금이 간다. 이렇게. 이 백색부는 그냥 이게 규칙적이지 않고 그냥 다 흐물흐물한 거 전체가. 그런데 침엽수 갈색부는 약간 네모로 토막토막 이렇게 나 있다. 나중에 DVD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면 백색부, 갈색부 구분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 뭐예요? 기역, 갈색. 잔나비 버섯은 니근이는 완전히 분해하지만 갈색부. 니은은 아니요. 거의 못한다. 기역 네. 침입수니까 이분은 못하는 못해요. 거죠, 그죠? 거꾸로 하는 거죠, 갈색부. 그죠? 네. 네. 그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갈색부, 백색부 구분하실 수 있겠죠, 이제 어느 네. 정도 크게 구분하시면 되고 좀 어렵죠. 자꾸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꾸 읽어보면서 어느 정도 애울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애워야 되죠. 이런 것들은. 그죠? 저 이런 거 애우라고 그랬고,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 뽕나무 버섯, 시루버섯, 해면, 이런 것들은 이제 뿌리의 근개부, 뭐, 이 정도.
한두 개 정도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백색 분야, 갈색 분야, 1차 시험도 나고 2차 시험도 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아까 밤나무 줄기하고 가지마름병 계속 1회 때부터 계속 나와요. 그죠? 해설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나무 줄기마름병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1회 때부터 계속 나옵니다. 문화재 쪽에서도 나오고 학명도 외우셔야 되고요. 우리 때도 학명이 나왔습니다. 크리포넥트리아라고 하셔요.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요까지만 외우시면 되고 밤나무 가지마름병 학명 안 외우셔도 됩니다. 얘는 밤나무 줄기병 당연히 밤나무 기주고요. 밤나무 줄기병에 나타나고 가지마름병이 있습니다. 밤나무지만 과실수 가지에 많이 나타나는 게 밤나무 가지마름병입니다. 다수의 유실수 뭐 이런 거 걱정 가지에 이렇게 많이 걸리고 밤나무는 줄기에 걸리는 줄기마름병이 있는데 얘들 이제 곰팡이들은 유성세대하고 무성세대가 있잖아요. 근데 유성세대 때는 어떠한 이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잔황각, 줄기나 가지에서 나타나는 병들은 이제 나중에 할 건데 지금 밤나무 줄기나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다 잔황각 형태를 띠고 있어요. 유성세대는 1차 감염인 잔황각을 띠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무성세대는 이제 분생 포자각을 형성합니다. 분생 포자각. 이게 뭐 담자균이고 뭐 잔황균이고 무성세대는 분생 포자각을 만든다. 유성세대는 잔황각을 만든다. 그러니까 곰팡이들은 다 무성세대 있고요. 유성세대도 있고 무성세대도 있습니다. 유성세대라는 거는 곰팡이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해서 이게 플러스나 마이너스가 있는데 얘들이 월동을 하려면 이제 교잡을 합니다. 이렇게 결합을 하는데 이거를 유성세대에서 나온 것들이 유성세대입니다. 겨울을 날기 위해서 무성세대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그냥 후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여름 날씨가 좋고 그럴 때는 무성생식으로 분생포자각으로 이제 번성을 하다가 곰팡이들이 겨울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월동을 하려면 다음에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요? 자기 유전형하고 틀린 자손을 이제 이렇게 저항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조잡을 하거든요. 이게 유성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흰가루빵 같은 경우는 유성세대가 뭐예요? 잔황구고요. 동그랗고 얘는 잔황각이라고 그래서 약간 뿔 모양처럼 이것도 사진 있으니까 나중에 보도록 하고 그렇습니다. 얘는 밤나무 줄기병 아까 했죠. 반복돼서 나옵니다. 사실 몇 가지 중요 병 하면은 한 기본 점수는 나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세부적인 것까지 문제가 나오니까 그런 거는 이제 첨부를 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중요 병만 해도 10문제 정도는 발학은 안 합니다. 그래서 밤나무 줄기 마른 병은 비배 관리 잘해야 되고요. 배수 철저해야 되고 질소지배로 사용하면 안 되고 동해 방지에서 백색 페인트 바르고 천국성 해충이 피해받지 않도록 저항성 품종 식지하고 저병균성 균종을 접종한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병원성 균주? dsRNA 바이러스라고 그랬죠. 그죠? dsRNA 바이러스. 얘들, 얘들을 접종하면 얘가 이 병에 잘 안 걸린다. 그러니까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를 하면 병원성이 병이 잘 안 걸리는 저병원성 균주 dsRNA 접종한다는 얘기고요. 밤나무 가지마름병은 이제 이게 다범성, 얘는 줄기마름병 밤나무에만 걸리는데 밤나무 가지마름병은 다 걸린다. 여러 이렇게 과실수도 걸린다. 이 2차의 시험 문제에 나게 된다면 요거를 두 개를 주고 비교 서술하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 표대로 그리면 됩니다. 기준은 밤나무고 뭐 가지마름병은 뭐 다범성이다. 1차는 유성세대는 잔황각이다. 무성세대는 분생포자각이다. 뭐 이 학명 쓸 수 있으면 요거는 쓸 수 있겠죠.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스티카 이렇게 쓰시라고 그랬고 방제 방법은 지금 돼 있고 여기 밤나무 가지 마른 병은 방제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뭐 비배, 배수 처리가 있는데 얘는 가지에 걸리기 때문에 가지를 잘라주고 수확하고 가지치기 하고 또 이게 가지치기 할 때 접목시킬 때 접목시키는 장비들 수시로 소독하고 아카시나무 이게 아카시나무가 전염을 한다고 중간기준으로 돼 있나 봐요. 그래서 아카시나무가 주요 전염원이므로 아카시나무를 잘라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보다 줄기보다 가지 마른 병이 기주가 훨씬 기역보다 니은이 기주 범위가 훨씬 넓죠. 맞죠? 기역은 밤나무만 걸린다고 그래. 그 줄기 마른 병은. 그렇죠. 줄기 마른 병 밤나무만 걸기 때문에 요거고 이 가지 마른 병 여러 나무에 걸린다고 그랬으니까 훨씬 높다고 맞았고요.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 가면 부부에는 뭐야? 유성세대인 잔황각을 만든다고 그래서 맞았고요. 기역은 가면 부위에 분쇄 포자각을 만든지만 니은은 분쇄 포자 반을 만든다. 다 둘 다 분쇄 포자 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무성세대로. 그죠?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기역과 니은, 균은 모두 밤나무 가지와 줄기를 감염하지만 병원 속은 다르다. 맞습니다. 아까 항면을 하면서 항명을 하면서 생략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항명이 있잖아요. 항명이 있으면 이 앞에 게 이게 속명이고요. 이게 종명이에요. 그죠? 완전히 틀리죠, 이게. 보트리오 스페레얼리하고 도치데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얘하고 얘하고 완전히 틀리죠. 그래서 그래서 잠깐만요. 그 속이 틀려요. 얘. 얘들은 완전히 속이 같은 게 아니라 틀려져. 그죠? 학명을 어느 정도 알면은 좋은데 학명까지 이제 뭐 근데 이제 속명은 이제 다르다. 이거 맞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역과 니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밤나무의 비배와 배수 관리에 유의해야 된다. 그죠? 해결되죠, 이거, 이 문제. 이 표를 공부하실 때 자꾸 비교하시면서 외우시면 좋아요. 이렇게 표를 만드셔서 밤나무주기병 이렇게 하시면 시험 문제 날 때도 딱딱 구분이 되겠죠. 그죠? 이해가 되나요? 네, 그렇게 되고 그 기본 개념이 좀 확실히 돼 있으셔야지 이게 책에 다 있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냥 표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실 때는 정리를 자꾸 하셔야 되고, 써보라고 그랬죠. 이거를 이렇게 공부했으면 필기만 이게 단순히 눈으로 볼 게 아니고, 아, 이거가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비교하십시오 했을 때 기주, 유성세대, 무성세대, 병원 속, 방제까지 쓰면 좋겠죠. 근데 속이 좀 어렵다고 그랬는데 요거는 요거하고 못 외우면 가지 마른 병은 보트리오 스페레아까지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속명인데 속명이 틀리죠. 같은 밤나무 뭐 이게 나오지만 완전히 틀린 병균이다. 속이 완전히 틀리다. 종속, 과목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 린네이 법에 의해서 이게 속과 종 표시예요. 이 속이 이게 같으면 크리포넥트리아라고 써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트리오 스페레라 그러니까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8번입니다.
병든 가지를 접수로 사용하였을 때 접목부를 통하여 전염되는 병이 아닌 거. 이거는 이제 주로 병든 가지를 이렇게 접수라는 건 이제 접목을 시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이제 대목하고 다른 거를 여기다가 이제 접목을 시킨다 그러면 이 감염되는 게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접목된 부분을 통해서 하는 게 뭐예요? 주로 바이러스. 접목을 통해 뭐예요? 그다음에 파이토플라스마 이런 것들이 주로 전신 감염이라고 합니다. 얘들은 이동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겁니다. 에,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바이러스는 이렇게 되고, 얘들 뭐 전문이병 이런 것도 뭐예요? 입이면 입에서 입병, 뭐 전문이병 같은 게 뭐예요? 입에서 곰팡이들이 날아가서 요런 부분에 가서 그 부분만 접목시키잖아요. 병을 옮기잖아요. 근데 얘들은 전신 감염이라고 해서 파이토플라스마하고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신 감염이라고 해요. 전신. 뭐 꿀이나 이게 줄기, 잎, 뭐 이런 거 관계없이 꽃 이런 거 관계없이 어디를 통해서 전 몸에 다 걸리게 되는 이거를 전신 감염. 그래서 접목해서 옮길 때는 뭐야? 파이토플라스마라든가 바이러스 같은 거에 이 바이러스에 의한 거는 전신 감염이 된다. 그래서 접목할 때 전염이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기 벚나무, 번개무늬병 바이러스죠. 오동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스마, 직동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플라스마, 포플러류 갈색무늬병 뭐예요? 요거는 이제 서커스포란가 이거 곰팡이인 겁니다. 그다음에 포플러류 모자이크는 바이러스 그래갖고 전신 감염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 감염이 아닌 거를 물어본 겁니다.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해됩니다. 네. 9번입니다. 전염 경로를 차단하여 수목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경로를 차단하면 비 많이 오네요. 전염 경로를 차단하여 수목병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거 이거 기주가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차단해서 관리하면 좋겠죠. 그래서 꽃사과나무 근처에 향나무를 심지 않는다. 뭐 2km 내인가? 거기 4km인가 2km인가요? 거기에 심지 않는다. 왜 그런 거예요? 이 향나무하고 꽃사과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여기 향나무 쪽에서는 녹병이지만 꽃사과에서는 붉은별 무늬병을 걸리게 하잖아요. 그 중간 기주를 없애는 거. 이건 맞는 거죠. 이 녹병에 대한 거는. 그 다음에 소나무 재선충 감염목을 발견 즉시 제거해서 소각한다. 그렇죠.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거는 매개충인 것들이 솔수염 복방성에 이게 이제 그 재선충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제 소각하는 거 맞고요. 그다음에 포플러류 조림지 근처에는 일본 입갈나무를 심지 않는다. 이것도 포플러 녹병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도 이제 입갈나무를 왔다 갔다 해요. 포플러에서 입갈나무로 갔다 입갈나무로 다시 월동하려면 입갈나무로 갔다 월동하려면 입갈나무로 가고 또 여름에는 또 포플러 쪽으로 와서 녹병을 이제 옮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 기주를 이제 없애는 거, 녹병에 대한 거를 주로 얘기하는 거예요. 중간 기주가 있는 거.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장미 모자이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감염된 낙엽을 긁어 태운다.
이거는 경로에 대한 건 아니잖아요. 병균이 있는 그것을 하는 거지. 경로는 아기 때문에 요거는 뭐예요? 그 개념하고 좀 틀린 거죠. 아까 전신 간염 요거 개념을 생각하면 되는 거고 5번 유관속 감염균이 우려되는 나무는 전정할 때 전정 도구를 에틸 알코올 70%로 자주 소독한다. 이거 그거. 그래서 유관속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유관속이라는 건 형성층이 중간에 있고 체관과 물관, 그러니까 도관, 그다음에 사부, 목부, 사부, 거기 이거가 있기 때문에 여기 요거에 전염을 하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설을 보면 수목 바이러스병 방제법에는 무병목 어, 무병모목을 생산하고 병 안 걸린 거를 생산하고 접목 꺾꽂이 할 때 도구를 소독하고 이것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종자로도 이제 감염이 됩니다. 중요합니다. 뭐예요? 바이러스는 종자 감염이 되고 또 감염된 나무는 제거한다. 이거 전염 경로가 있는 것들은 이렇게 차단하는 방법이고 바이러스는 전염 경로보다 전신 감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좀 애매하긴 하지만 답은 4번이 되겠고요. 경로를 차단하는 거,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수목병에 대한 거는 녹병, 재선충병, 뭐 이것도 녹병이죠. 요거 이제 그 유관속이라고 그래서 아까 저기 느릅나무 시드름병 뭐 이런 것들도 다 경영무기 때문에 유관속 감염목을 전정할 때 소독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번입니다. 식물 병원체 중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원형 생물의 생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병원체 중 세포벽을 가지고 있다. 세포벽 없는 것도 있죠. 없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원핵 생물이라고 그래요. 원핵이라고 그래서 원시적인 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핵 생물로 이제 발생되는 게 뭐가 있어요?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포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포벽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시적인 세포를 갖고 있는 걸 뭐예요? 세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원핵 생물이라는 것은 세균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포벽이 없는 것도 있고 세포벽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원핵 생물에는.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건 세균이고 세포벽도 없는 거, 형태가 없는 부정형인 바이러스라든가 파이토플라스마 같은 경우는 그냥 원핵 생물이죠. 세포벽도 없을 병으로. 그래서 이제 세균에 대한 그 병에 대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세균은 뭐예요? 상처나 자연개구를 통해서 기주식물로 침입하는 거죠. 그죠? 얘들은 곰팡이처럼 세포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지를 못해요. 세균 같은 경우는. 곰팡이는 뚫고 들어갈 수 있는데 세균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상처나 자연개구를 통해서 식물로 침입하는 게 세균의 특징이고요. 자연 상처, 개구, 자연으로 나 있는 자연 개구, 구멍 같은 걸 통해서 기주식물로 침입하고 지금 세균에 대한 거를 설명하면서 옳지 않은 걸 고르는 거예요. 그다음에 화상병균은 뭐 불마름병 있죠. 화상 불마름병 이런 것들이 세균에 의해서 걸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토양 속에서 기주식물이 없으면 급격히 그 수가 감소합니다. 토양 속에도 세균들이 있거든요.
특히 화상병 같은 경우는 있는데 사과남이라든가 이런 장미과 뭐 수목이 없다 그러면 뭐 기주가 없으니까 당연히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기주 밖에서도 살 수 있지만 대부분 기생한다. 세균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매개충에 의해 전반되는 것은 많으나 매개충 체내에서 증식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음, 틀렸어요. 이거 왜 틀렸냐? 세균은 주로 전파는 물, 곤충, 뭐 인간의 몸에 묻어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곤충은 세균을 식물체에 운반하는 역할을 있어서 어, 이제 자신의 증식과 전반을 곤충에 의존하긴 하나 전반적으로 필수적인 거는 필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균 같은 경우는 그 세균 곤충에 묻어서 이제 운반하지만 그 증식 같은 경우는 세균 같은 경우는 그 몸속에 들어가서 증식을 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세균 같은 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벽이 없는 파이토플라스마의 경우에는 매개 곤충의 구침을 통해 갖고 곤충 내로 들어가서 침샘 소화기 기관이라든가 말피기 시관, 해모림프, 지방체 등에서 이제 증식합니다. 이게 파이토플라스마 매개충 이런 것들은 이런 뭐 썩떡나무, 노린재, 마름모니, 매미충 뭐 이런 것들은 이런 거 옮기잖아요. 근데 얘 체내에 들어가서 하지만 세균은 에, 증식하는 것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게 증식하는 세계에서는 증식하는 것은 없다라고 그래 틀린 겁니다. 증식은 하긴 해요. 자신의 증식과 전반을 하지만 이렇게 대부분 꼭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세균에 대한 거하고 이제 세균에 대한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뿌리옥병 아까 얘기했죠. 시험에 잘 난다고 그랬죠. 뭐에 걸린다고 그랬어요? 아그로박테리움 투메파션스. 학명까지 외우셔야 되는데 뿌리옥병에 관해서 시험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세균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여기도 화상병도 세균에 의해서 걸리죠. 불마름병. 그 세균의 특징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그 세균의 특징,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 원핵생물이다. 작은 상처나 개구를 통해서 자연 개구를 통해서 침입하고 화상병이나 뿌리옥병이 이제 이렇게 주로 발생을 시키고 토양 속에서도 있고 기주가 없으면 급격히 줄어들고 뿌리옥병에는 세균이 있는데 토양 속에서도 그냥 살 수가 있어요. 기주가 없어도 오래 살 수가 있다. 이런 특징이 있고 매개충에 의해서 이제 세균 같은 경우는 전반은 되죠. 그러나 매개충에서 증식하는 경우는 있어요. 증식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꼭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 증식하는 것은 없다고 그래서 이거 틀린 거죠. 매개충에서도 세균도 증식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고 기주식물 밖에서도 살 수 있고 안에서도 기생한다. 기생도 되고 밖에서도 떨어져서 할 수도 있다. 세균에 대한 특징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붉은별 무늬병이죠. 향나무 녹병,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해설 보시면 향나무 쪽에서 보면 향나무 녹병이라고 부르고 배나무 쪽에서 보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6월, 7월경에 모과나무 잎에 노란색과 갈색 반점이 나타나며
입 앞면에도 나타나지만 입 앞면에도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앞면에 이렇게 약간 음, 갈색으로 나타나고 이 뒷면을 뒤집어 보면 여기 뿔 같은 게 나옵니다. 이렇게 뒷면을 뒤집어 보면 막 무섭게 생긴 뿔 같은 게 이렇게 뿌리처럼 이렇게 달려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형성이 돼서 이것을 이제 광학 현미경으로 이제 관찰했더니 뒷면에 한 겁니다. 이게 노란색 둥근 뭐가 보였다. 뒷면에 이걸 뭐라 그래요? 앞면은 뭐라 그러고요? 병의 생활사는 어떻게 돼요? 가을에 얘가 배나무에 있던 이렇게 에, 녹포자, 녹병정자 여기서 이제 가루가 나와서 이 배나무에 있다가 이게 가루가 나와서 어떻게 해요? 가을이 되면 향나무 쪽으로 갑니다. 이건 배나무라고 치고 이게 향나무라고 그러면 배나무에서 향나무로 이렇게 옮겨갑니다. 왜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월동하려고요. 향나무에서 월동을 합니다. 이건 겨울 포자. 이제 겨울 포자로 있다 겨울 돼서 이제 봄 되면 여기 겨울 포자에서 담자 포자가 나와서 여기 그 배나무나 뭐 모과나무 이런 데 잎에 앞면에 떨어집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붉은 보살기. 내가 잘 거꾸로 설명했네. 다시요. 음, 앞면에는 녹병정자가 나오고 녹포자가 생겨납니다. 다시요. 다시 음, 하겠습니다. 이제 향나무가 이렇게 좀 있어요. 향나무에 이제 가을쯤 되면 아까 겨울, 저기 배나무나 배나무나 뭐죠? 모과나무의 향나무. 장미과 음, 수목에 뒷면에 음, 있던 녹포자가 여기 나와갖고 포자들이 이 향나무로 날아갑니다. 향나무에서 음, 겨울을 납니다. 겨울을 음, 나면서 얘들이 아까 뭐라고 해요? 유성생식이라는 걸 걸칩니다. 그래서 음, 이제 N 플러스 N으로 이제 향나무에서 납니다. N하고 N 플러스 2N 상태로 겨울 음, 포자가 나타나는데 뒷면이 아까 잘못 설명했는데 녹포자입니다. 녹포자. 녹포자가 음, 있고 앞면에는 녹병정자. 다시 수정합니다. 앞면에 음. 뭐라고요? 녹병정자. 녹병정자. 자, 네. 이 생활사를 설명한다면 겨울 포자부터 생각하면 뭐가 있어요? 향남에서 겨울 포자를 지내요. 그죠? 겨울 음, 포자는 n 플러스 n의 2n 상태로 겨울을 나고 얘가 봄이 되면 음, 어떻게 해요? 이제 비가 배나무로 봄에 막 옮겨가요. 내려나면 겨울 포자에서 담자 포자가 형성이 돼서 얘들이 음, 형성이 돼서 담자 포자 이게 포자가 4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잔황은 음, 8개인데 얘들은 8개, 이렇게 4개. 4개가 이렇게 나와서 여기 포자 이게 네, 지금 잔황균 요게 포자 속에서 이제 4개씩 자라는데 그 안에 포자들이 들어있습니다. 요게 바람에 음, 날려서 이제 배나무로 가요. 예, 앞면에 녹병정자 N 상태로 갑니다. 담자포제에서 음, 나온 N이 그대로 가서 나오고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게 뒷면에 녹포자가 형성이 됩니다. 얘들끼리 합칩니다. 녹병정자끼리 합쳐서 N 플러스 N 상태로 뒷면에 있다가 이제 얘들은 여름 포자가 없습니다. 다른 건 여름 음, 녹병정자는 여름 포자가 있는데 얘들은 음, 여름 포자를 걸치지 않고 바로 겨울 포자로 갑니다. 향나무 녹포. 음, 그래서 뒷면에 지금 이제 뒷면을 내가 헷갈렸습니다. 뒷면은 녹포자입니다. 녹포자. 네. 뒷면은 녹포자가 있다. 그래서 녹포자기 안에 녹포자가 들어있는 겁니다. 음, 녹포자기에 기라는 음, 거는 이렇게 커다란 이게 뭐 잔황이라고 생각하면 잔황에 이렇게 포자들이 8개가 들어있잖아요. 이게 잔황이고요. 이게 이 속에 있는 잔황 포자입니다.
이거 녹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녹포자 기라고 그러고요. 이게 이 네 개가 한꺼번에 달려 있는 게 이게 기고요. 그 안에 들어 있는 게 녹포자가 되겠습니다. 녹포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네. 답은 녹포자기, 네, 녹포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잘못 설명했네요. 다시요. 이 녹병정자의 생활사는 어떻게 해요? 겨울포자, 담자포자, 녹병정자, 녹포자, 녹포자. 여름포자, 겨울포자, 담자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을 하거든요. 그런데 향나무 녹병, 대나무 붉은별 무늬병은 뭐가? 이 여름포자가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겨울에는 이제 월동은 어디서요? 향나무에서요. 그럴 때 향나무 향나무에서. 녹병이라고 그러고 봄 되면 이렇게 대나무 담자포자에서 붉은병. 부풀어 올라요. 예, 그게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핵상이라고 그래서 이 곰팡이들은 우리 EN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동물 같은 경우는. 근데 곰팡이는 원시적이기 때문에 핵상이 N으로 돼 있어요. 우리는 암수 부모님으로부터 하나 N 얻고 에, 엄마 아빠에서 EN으로 형성이 됐는데 곰팡이들은 NN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쳐지면 EN 형식으로 돼서 이거는 핵상이라고 곰팡이 핵상이라고 그랬는데 담자포자는 이런 핵상도 갖고 있습니다. 겨울포자는 N 플러스 N, EN이라는 핵상을 갖고 있고 녹병정자 앞면에 있는 녹병정자는 N, 이 뒷면에 있는 녹포자는 N 플러스 N입니다. 근데 녹포자는 녹포자기 안에 들어있는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달려 콩 꼬투리에 그 콩이 들어있잖아요. 그것처럼 얘들도 그거를 기라고 합니다. 녹포자기, 담자기, 뭐 잔황,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듯이 하는 겁니다. 12번까지만 할까요? 12번까지만 네. 하겠습니다. 옥신. 옥신은 호르몬 종류잖아요. 그래서 네. 옥신 양이 비대하면 이상비대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아까 얘기한 뭐 혹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식물체 내에 있는 호르몬 중에서 옥신이 과다 증가하기 때문에 옥신은 이게 비대 증상을 일으킵니다. 이게 그 아까 얘기한 녹병의 철쭉 녹병도 떡처럼 되잖아요. 네. 그 잎 끝에 보시면 그 꽃 있는 몽우리 이런 데 보시면 하얀 떡처럼 돼 있는 떡병 같은 경우도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균들이 들어가서 세포가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커져요. 이 소나무 혹병도 그렇고, 향나무 녹병, 그 다음에 감나무 뿌리 옥병이 생기는데, 아까, 이게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이상 비대가 나타나나요? 빗자루병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생 효과를 나타내죠. 빗자루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파이토플라스마 병은 견눈이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잔가지가 이제 이렇게 밀생해서 나타나죠. 이걸 총생이라고 그러고요. 빗자루라는 건 아주 작은 잎들이 여러 개서 빗자루처럼 보이는 거 빗자루. 그 다음에 그게 새집 둥우리 같은 모습을 나타내고 여파 현상도 있거든요. 여파라는 거는 꽃이 피는 부분이 잎으로 변해갖고 개화나 결실이 안 되는 거. 파이토플라스마의 역할이고요. 황화 현상, 누렇게 뜨기도 하고 위양 현상, 이게 또 비슷한 현상입니다. 위양, 이제 색깔이 누렇게 뜨거나 이런 거고, 뽀글뽀글해지는 현상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쭈글쭈글 해주는데, 이거는 옥신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파이토플라스마는. 그런데 혹을 나타내는 곰팡이라든가 뭐 바이러스, 세균, 아까 선충, 기생식물이 뭐라 그랬어요? 혹을 발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은 옥신과 관계가 있어요, 다. 옥신과. 혹을 만들어내거나, 그래서 특히, 곰팡이병 중에서
녹병, 담자균의 이제 담자균, 녹병, 썰쭉, 떡병, 그다음에 녹병, 음, 혹병 뭐 이런 거. 혹병이 녹병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다 음, 옥신과 관계가 있다 얘기죠. 그다음에 세균에 의한 것도 아까 혹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잖아요. 바이러스, 세균, 선충, 기생식물. 이거 세균도 뿌리에 보시면 뿌리 혹병 난 거는 막 이게 덩어리져 있습니다. 뿌리가. 막 덩어리, 동그랗게 덩어리 돼 있는데 이것도 세포 속에 옥신량이 증가해서 이게 혹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빗자루병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보시면 12호까지 풀었잖아요. 네. 뭘까? 혹을 일으키는 거, 뭐, 전문의를 일으키는 거, 뭐 그런 거하고 또 관계되죠. 12번이, 그죠? 다 연관이 있는, 그러니까 뭐, 조금만 기본적인 게 연관을 알면은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거죠. 그게 옥신하고도 이제 관계가 된다. 혹을 일으키는 병은 옥신하고도 관계된다. 이렇게 연관을 시켜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혹을 일으키는 게 뭐라고요?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몇 분 안 남아서. 혹을 일으키는 게 곰팡이, 뭐예요? 곰팡이, 곰팡이, 바이러스, 바이러스, 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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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충, 선충, 기생식물. 기생식물. 이런 것들은 음, 걸리면 옥신의 양이 증가를 해서 비대해진다. 이런 개념 이상비대, 아셔야 되고, 파이토플라스마는 상관이 없다. 파이토플라스마는 어떤 현상을 일으킨다고요? 총생, 총생, 음, 빗자루, 음, 여파, 여파, 광화, 항하, 위항, 위항, 예, 이런 오갈. 거, 오갈 증상. 쓸 수 있어야 돼요. 파이토플라스마가 네. 있을 때. 음, 쓰셔야 되고,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신양, 이게 네. 시험에 가끔가다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주 나오죠. 이것도 뭐 향나무, 계속 쓰는 거. 이제 향나무 녹병에 대한 겁니다. 녹병. 녹병에 대한 거는 향나무 쪽에서 보면 녹병이고요. 학명 애우셔야 됩니다. 음, 중요합니다. 음, 김포라기, 스피로기움, 아시아티쿰. 향나무 녹병 뭐라고요? 아시아, 짐노스프리기움, 짐노스포라기움, 아시아티쿰. 아시아티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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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스, 짐노스프리아 기움, 짐노스프리금. 스펠 좀 외우셔야 되고요. 스포라 짐노스포라기움, 기움, 짐노스프라 기움, 아시아티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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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쿰. 향나무 녹병인데 짐노스포라기움, 배나무 쪽에서 보면 배나무 붉은별 무늬병이죠. 네. 여기에서는 앞면에서는 뭐요? N인 녹병정자, 녹병정자, N인 녹병정자, 녹병정자기 음, 안에 녹병정자가 생기고, 뒷면에 뒷면에는 녹포자기 안에 포자, 녹포자가 생긴다. 요게 이제 겨울포자 이제 날아간다. 향나무 쪽으로 음, 음, 날아가서 요게 N 플러스 N에서 2N까지 붙여주면 이제 겨울 포자 이게 요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까지 외우셔야 돼요. 녹병정제 N, 녹포자 N 플러스 N, 네, 향나무 N 플러스 N은 2N이다. 이게 겨울 포자다. 월동하려고 이렇게 플러스가 된다. 까지 알고 담자교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해설을 아까 안 했는데 6, 7월에 장미과 식물의 잎과 열매에도 이게 잎만 걸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잎만 흔히 봤잖아요. 열매도 걸리는데 하니까요. 노란색의 음, 작은 반점이 많이 나타나며 반점 가운데 검은색의 녹병정자가 형성된다. 잎의 앞면에는 녹병정자, 곧이어 뒷면에는 회색 내지 담갈색의 긴 털 모양의 녹포자태가 만들어지는데 그 안에 녹포자가 형성된다. 녹포자는 다시 향나무로 비산되어 향나무의 잎과 줄기 속에 침입하여 균사 상태로 잠복하여 활동한다. 음,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회땡과 기출 문제로 났습니다.
이렇게 실기 문제에서 났습니다. 녹병정자에 대한 거 항상 나옵니다. 실기, 필기, 완전히 그림까지 그리셔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10번은 세포벽이 있냐 없냐 있습니다. 뭐요? 세포벽이 있는 원핵생물을 뭐라고요? 세균을 얘기한다 이거죠. 세포벽이 있는 원핵생물. 원핵생물이라는 건 원시적인 생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거를 원시적이라고 그래서 그걸 원핵생물이라고 그러고 원핵생물 중에서 세포벽 갖고 있는 게 세포예요. 아니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을 다시 정리하면 물, 곤충, 인간, 동물 뭐 이런 거에서 매개가 되고 또 곤충도 세균을 운반을 합니다. 근데 세균이 곤충 안에서 증식도 하고 뭐 이렇게 옮겨 다니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것도 있다. 세균 중에서는 그 세포 몸 안에서 아니 곤충 몸 안에서 증식하는 경우가 없는 것도 있다. 그다음에 세포벽이 없는 원핵생물 뭐요? 이건 파이토플라스마는 바이러스인데 특히 세포벽이 없는 파이토플라스마는 매개 곤충의 구침을 통해서 간다. 구침. 파이토플라스마는 구침으로 들어간다. 그다음에 들어가 뭐 침샘이라든가 소화기관 이런 속에서 파이토플라스마는 증식을 한다. 파이토플라스마 어디서 증식해요? 매개곤충이요. 매개곤충이 뭐가 있어요? 썩성나무 노린재, 마름무늬 매미충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대마 이렇게 외웠거든요. 대추나무 빗자루병은 마름무늬 매미충이고요. 네. 그다음에 오담이라고 그래서 담배, 장림, 노린재, 오동나무 빗자루병은 그렇죠. 오담, 네, 대마 이렇게 오셔요. 예. 네, 대마. 그래서 세균은 상처나 자연개구를 통해서 한다. 곰팡이는 직접 침입도 가능하다. 그거 구분하셔야 되고 화상병이 세균이고 뿌리호병이 세균에 의한 거고 밖에서도 살 수 있고 기주 안에서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목병 차단할 때 전염 경로를 차단하는 게 주로 녹병 종류라고 그랬어요. 녹병은 뭐라고요? 중간기주가 있으니까 중간기주를 없앤다. 꽃사과는 향나무 심지 않고 또 뭐 이제 이거 선충, 제선충도 감염목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게 매개충이 감염목을 통해서 옮기니까 차단한다. 그다음에 포플러 녹병이 있습니다. 포플러 녹병은 뭐예요? 일본 이깔나무가 중간기주다. 그다음에 바이러스하고 파이토플라스마는 뭐예요? 전신 감염이다. 그러니까 매개 뭐죠? 이렇게 한 군데 중간기주 없이 이렇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무병목을 생산하고 전목 꺾고지 할 때 소독하고 종자로도 감염이 되니까 종자 감염을 방지하고 감염된 나무는 제거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서 모자이크가 답이 된 거는 이거는 뭐 저거 경로가 없으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접수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접수, 접목. 예. 이런 건 전신 감염, 뭐 이런 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곰팡이는 접목해서 이제 이렇게 전염은 되지 일어나요. 그죠? 곰팡이에 대한 갈색, 포플러 갈색 무늬병이 있거든요. 서커스포라, 뭐, 마르소니아, 입에 걸리는 거, 뭐, 줄기에 걸리는 거, 이런 것들은 접목해서 걸리지는 않아요. 단지 파이토플라스마하고 바이러스만 전신 감염이기 때문에 접목을 하면 안 걸렸던 거, 전염된 것이 옆으로 옮겨갈 수 있어요. 다.
뭐 입병 같은 음. 경우는 이런 줄기로는 안 옮겨가잖아요. 전문 입병 이런 거는. 음. 근데 이런 파이토프라스마는 전신 간염이라고 그래서 온 몸으로 다 옮겨간다는 얘기죠. 그게 뭐가 음. 있다고요? 파이토프라스마하고 파이토플라스마 바이러스다. 바이러스. 그래서 파이토프라스마는 오동나무 빗자루병, 직동나무 빗자루병, 그다음에 바이러스는 뭐예요? 번나무 너무 번개무늬병, 번개물이병, 퍼플러류, 포플라rio. 모자이크병 이런 게 음. 에, 접목부를 통해서 감염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밤나무 줄기마름병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황명 에우시라고 그랬어요. 음. 크리포넥트리아 파라, 파라스티카 밤나무 예, 파라시티카, 파라스티카 네, 크리포넥트리아 파라에피넥트리아, 파라스티카 1회 때도 나오고 계속 난다고 그랬어요. 레포넥트리아, 문화재도 이렇게 비교하라는 문제에 꼭 났습니다. 다 비교할 수 레포넥트리아, 있도 칸 채울 수 있겠죠. 안 보고도. 음. 밤나무 줄기 마름병은 밤나무에 걸린다. 밤나무 가지 마름병은 다범성이다. 유성세대는 잔황각이다. 둘 다 음. 잔황각이다. 무성세대는 무슨 분생 포자각이다. 담자균도 넥트리아, 분생 포자각이라고 표현해요. 무성세대는. 음. 음. 잔황균도 분생 포자각이라고 무성세대는 표현하고 학명을 외우셔야지 이 속이 틀리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레플렉트리아, 파라시티카, 예. 크리포넥트리아, 넥트리아병이라고 그러죠. 줄기가 썩는 걸 음. 넥트리아라고 그러잖아요. 크리포만 붙이시고 크리포네티카, 파라스티카, 예. 크리포네티카, 파라시티카. 도티데아, 가지 말은 건 도티데아. 여기까지 외우시면 좋을 거고요. 도티데아, 방제 방법 다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특히 중요한 거는 저병원성 균주를 접종하는 게 줄기 마른병이다. 잘 고쳐지지 않고 나무 주사도 안 되는 게 밤나무 줄기 마른병이고 지금까지 돼 있는 거는 저병원균성 뭐요? dsRNA 그 바이러스를 이게 곰팡이에다 넣어주면 얘들이 균을 잡아먹어서 병이 잘 걸리지 않게끔 해준다. 그걸 저병원성 균주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게 비교표 아셔야 되고요. 방제 방법 아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섯에 대한 거 얘기했어요. 버섯 밑에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분해 성분에 따라서 이거 표도 시험에 나요. 표를 백색부와 갈색부를 비교 서술하시오. 그럼 요거 그대로 표를 만들어야 돼요. 써야 돼요. 서술을 해야 돼요. 그 1차 때 해놓으시면 좋은데 2차 때 가서 또 다시 또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1차 하시면서 백색 부분은 셀룰로스하고 영어 모르면 그냥 셀룰로 한글로 써도 돼요. 헤미셀룰로스 리그니까지 분해한다. 갈색 부분은 셀룰로스하고 헤미셀룰로스만 분해한다. 갈색 부분은 잔나비 버섯, 덕다리, 해면, 공룡소, 잣버섯, 개떡. 이거 앞자를 따서 어떻게 뭐 재미있게 만들어서 애우시면 돼요. 백색을 애우시든지 갈색만 하나만 애우시면 그죠? 나머지는 갈색이 될 거고, 그죠?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했는데, 저기 공부하시면서 자꾸, 적게 있는 것부터 애우시면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심재부, 근계부, 변색부 있는데 근계 뿌리 쪽을 애우시면 좋겠죠, 그죠? 뿌리 썩은 병이 많이 나오니까 뽕나무, 시루번, 해면, 땅, 해파리, 버섯 이런 건 송편 이런 것들이 이제 뿌리 쪽이고요. 어, 뽕, 송, 시루, 뽕, 송. 아무튼 재미있게 앞자를 따서 애우시고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합니다. 제일 적은 심재부 외우셔도 되고요. 뭐 해면, 덕다리, 꽃구름, 장수, 네. 말굽버섯, 진흙 말굽버섯 해면, 이렇게. 네. 진해, 그래서 진, 갈색, 백색 구분을 해야지 요 문제가 풀린다고 그랬어요. 그죠? 갈색에 잔나비 버섯이 있고 백색에 진흙버섯이 있었다. 네. 진흙버섯하고 잔나비 버섯 요거를
똑같이 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응용을 계속 하시면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똑같이는 안 나옵니다. 절대. 똑같은 문제 몇 번 못 봤습니다. 몇 개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해오시고 살림 세약이라는 문제 여기 이 필기도 났지만 요번에 2차 뭐 시간 되면 2차도 한번 이제 그 서술 이 책에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세락에 대한 게 나왔어요. 장 10회 때인가 요번인가 아니 10회 때 나왔나 보다. 거기 세락에 대해서 어떤 뭐 공원에 갔더니 나무들이 오래돼서 뭐 잘 생장도 잘 안 되고 계곡엔 쓰러져 있는 나무들이 많다. 이렇게 났어요. 이게 뭐야? 수목 또는 산림 세약이에요. 살림수가. 이거는 도관, 뭐, 이제, 헌물관 갖고 있는 수종, 침엽수, 화렵수 다 발생하는 거고요. 이거는 생물적인 것도 있고 비생물적인 요인도 있다. 생물적인 거는 이제 병원균 같은 경우에 누적이 되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쌓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해충도 많이 있고 토양 속에도 오래되다 보니까 균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생물적인 요인도 있지만 비생물적인 것. 토양이 산성화되고 뭐 오염이 되고 그러면서 산림이 쇠약해지는 거죠. 지금 뭐 구상나무가 제주도에서 많이 쓰러지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비생물적인 거. 그러면서 이제 뭐 한두 나무들이 막 수정별로 죽어가기 시작하죠. 그 변이가 시작되는 거죠. 이걸 산림 쇠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게 생물적인 것도 있고 비생물적인 것도 있고 주로 뭐 한두 그루에 된 게 아니라 광범위하게 막 주로 오래된 나무 성수목에서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학자들마다 견해가 틀린데 그냥 그 변이다, 변이적인 현상이다, 자연 현상이다. 이제 이게 자연 평형 유지하잖아요. 유지하려는 그런 자연 생태적인 거다. 그다음에 생물적인 요인과 비생물적인 2차 요인과 1차 요인이 같이 예, 동시에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거다. 그러면서 식물이 쇠퇴한다. 그다음에 곰팡이는 습식처리법. 그 습식처리법 하는 거 식물 보호할 때 많이 했죠. 그거 실습할 때. 그게 이제 곰팡이를 이제 증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어떻게 한다고요? 봉입체를 광학현미경으로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곰팡이를 이제 병을 알아내려면 코호 법칙이라는 기본 원칙을 갖고 이게 이런 곰팡이다. 곰팡이에서 병이 발생했다라는 거를 나타내는 게 코우의 법칙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곰팡이 중에서 아까 얘기한 흰가루병, 녹병, 흰가루병, 녹병 같은 경우는 코우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다. 왜? 얘들은 살아있는 물체이기 때문에 얘를 떼어내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이게 죽기 때문에 이제 이게 관찰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그 면역학적이라는 거는 항혈청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엘리사라고 이제 나중에 할 건데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거 검역할 때 면역학적 진단을 많이 내리거든요. 이거는 그 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그 혈청 동물에서 추출한 혈청에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색깔 같은 게 변하는데 이걸 면역학적 진단이라고 그러고 파이토프라스마 예, 이거는 뭐 DAPI 법을 염색해서 이제 주로 파이토프라스마 체관에 이 병균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어디에 모여 있다고요? 파이토프라스마는 체관에 있어요. 체관 쪽에 잘라서 이제 이렇게 그 형광 물질을 DAPI 그거를 이제 염색하면은 체관 쪽에 파이토프라스마가 있나 없나 이 형광 물질에 이제 반응을 해서 빛을 파란 빛을 띠면서 있으면 그 파이토프라스마다. 뿔이 썩고 있는 건 이건 뭐야? 곰팡이기 때문에 이 파이토프라스마 이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났다고 그랬죠. DAPI 법은
어느 부분을 봐야 되는 거예요? 1번, 뿌리를 본다. 2번, 체간부를 본다. 3번, 잎을 본다. 뭐요? 파이토 체감부. 플러스 체간부를 봐야죠. 그죠? 잎에서 네. 나타나지도 않고 체간부에 모여 있기 음, 때문에 파이토 플러스만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고, 이 표는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헷갈렸는데. 뿌리 썩음부터 하겠습니다. 밑에 거부터. 뿌리 썩음, 곰팡이, 세균, 세균. 선충. 세 가지입니다. 뿌리 썩음. 음, 음, 세 가지. 곰팡이, 세균, 선충. 목재 부는 뭐예요? 곰팡이만, 유일하게 곰팡이만. 나무. 아까 음, 백색부, 갈색부, 이거 다 곰팡이에요. 곰팡이. 백색부, 갈색부. 그죠? 목재부는 뭐 곰팡이뿐이 안 일으키고, 음, 음, 빗자루는, 어, 곰팡이도 플라스마. 일으킬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벚나무, 빗자루병, 이런 거는 방이고, 뭐, 오동나무, 빗자루병, 파이토프라스마, 또 제초제 뿌리잖아요. 막 음, 오글오글하고 막 그 빗자루병 있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음, 발생해요. 인근에 뭐 제초제를 막 아파트에 뿌려서 막 피해 본 적이 있어서 우리 막 나무사들끼리 막 가서 관찰하고 그랬거든요. 음, 빗자루병 같이 돼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음, 뭐라고요? 제초제를 잘못 제초제. 뿌려도 빗자루병 증상이 나타난다. 흡축성이 음, 해도 해충이라든가 진딧물 같은 것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또 이게 음, 또 뭐 이렇게 총생력 뭐 이런 현상을 띠더라고요. 그래서 빗자루 증상 나타나는 거는 팔토플라스마만 있는 게 아니라 곰팡이, 흡축성, 제초제, 피해일 때도 나타난다. 전문의는 곰팡이, 음, 세균, 바이러스, 전문의는 뭐 잎에 많이 세균. 전문의가 나타나잖아요. 주로 세균에 의한 것도 나타나고 바이러스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타나고요. 대기오염 때, 흡수성 해충일 때 나타나고. 혹을 보겠습니다. 혹도 자주 났죠. 이게 시험에 난 거잖아요, 지금. 혹을 음, 다시 하겠습니다. 곰팡이, 혹을 하고 있습니다.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세균, 선충, 기생식물. 곰팡이, 곰팡이. 세균, 바이러스, 바이러스, 세균, 세균, 선충, 선충, 기생식물. 기생. 또 수분이 과다할 때도 혹이 생긴다. 음, 해충에 음, 의한 흡축성, 충형용성 해충에 의해서도 혹이 생긴다. 음, 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예요? 균을 분리하는 거로 그 균이 분리하는 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떡병은 담자균이다. 철쭉떡병, 부작용. 진달래 이런 게 떡병, 철쭉류 떡병이라고 뼈. 그러는데 담자균이다. 네. 소나무병은 또 담자균이다. 음, 혹병은 녹병에 속한다. 그 다음에 음, 혹병 같은 경우는 신갈나무, 이거 참나무류가 저기 중간기주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뽕나무, 오갈병, 파이토프라스마, 밤나무, 뿌리혹병, 세균, 벚나무, 빗자루병, 잔황균. 요거 잘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죠? 빗자루병인데 네. 잔황균이다. 대추나무, 빗자루, 음, 파이토프라스마다. 밤나무, 가지마름병 아까 있죠? 잔황균이라고 그랬어요. 낭마. 잔황균. 네. 잔황각을 잔황균. 형성하는 유성체를 잔황각을 형성하는 잔황, 잔황균에 속한다. 빗자루 아밀라리 뿌리썩은은 낭나무. 감자균이다. 아밀라리아 뿌리썩은병, 뭐, 그 다음에 뭐야, 자줏빛 날개무늬병, 뭐, 이런 것들은 다 담자균이고, 리지나 뿌리썩은병하고 뭐예요? 흰날개무늬병은 잔황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 다음에 1번을 가겠습니다. 이 나무 방지하는 건데, 뽕나무 오갈병은 테트라사이클린이라든가 저항성 금종, 무병주에서 채취한다거나, 느릅나무는 이게 수관주입, 뭐 살균제를 뿌리 주입해서 예방할 수 있다. 대추나무 빗자루병도 옥시테트라사이클린으로 예방이 음, 가능하다. 소나무 음. 제선충도 아바메킨 벤조에이트, 바메킨, 아바메킨, 벤조이트, 분산성액제. 바메킨, 예, 요거는 벤조이트, 기본적으로 알고, 이건 계속 나와요, 시험에. 서술형에도 나오고. 바메킨, 벤조이트. 예방주사에 쓰는 약제, 또 작용까지 알고 있으면 좋겠죠. 작용 기자. 염소 활성화, 염소라고, 염소, CL.
활성화시키는 거. 그다음에 음, 밤나무 줄기 마른병의 방지에 dsRNA 시험에 자주 난다고 그랬고, 그게 바이러스라는 얘기죠. 이게 곰팡이 균인데 바이러스로 dsRNA로 균주를 접종시키면 얘가 병을 억제할 수 있다. 나무 주사로는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천공성액증 없애고 백색 페인트 발라주고 질소비료 가용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계속 1차, 2차 계속 나니까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월요일 날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네, 수고하셨고요. 네, 네, 준비를 좀 많이 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장에 좀 여기저기 다니냐고 엄청 바빠갖고 네, 일을 많이 못했는데 한번 해보도록 하죠. 뭐 열심히 하시면 복습, 예습 철저히 하시고 나머지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책 찾아보시고 그러면 해설을 들으시면 쉽습니다. 그 답을 보면서 하는 것보다 먼저 풀어보고 또 맞춰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방법이 좋겠습니다. 월요일 날 저녁에는 13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교수님, 예, 여기 자료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습니까? 이 자료는요. 이 자료는요,